하늘아, 엄마는 어찌 살라고. 통곡의 작별, 오열 실신. 먼저 가면 어떡해. 아이고, 우리 애기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애기. 14일 오전 9시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선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8살 김하늘의 발인식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오열하다 실신했고 유족들은 물론 몰려든 수많은 조문객들도 통곡했습니다. 발인식이 열리기 1시간 전쯤 김양의 아버지와 할머니 등 유족들은 비통한 표정으로 빈소한 영정 사진 아래에 조문객들이 놓고 간 인형과 과자, 젤리, 걸그룹 아이브 포토카드 등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김양의 부모는 가슴에 묻은 딸의 영정 사진을 넋일고 바라보면서 북받치는 슬픔을 참지 못해 오열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허망하게 떠나 보내야 하는 어머니는 소리내어 울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김양 부모는 부둥켜 안고 비오듯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빈소 한쪽에 서서 손녀 사진을 바라보던 김양 할아버지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빈소 안은 유가족의 울음소리와 조문객들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 후 김양 부모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지하 연결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거기서 발인식이 기독교 예식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가족과 친지 등 40여 명이 발인식에 참석해 김양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기도 후 찬송가를 부르는 내내 김양의 아버지는 슬픔에 북받쳐 찬송가를 잘 따라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김양 할머니는 힘겨워하는 아들의 등을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김양의 영정 사진과 함께 김양의 관이 운구차에 실리자 가족들은 일제히 통곡했습니다. 장지로 향할 운구차에 딸의 관이 실린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김양 어머니는 안돼 안돼 하고 외치면서 온몸을 던져 통곡했습니다. 김양 아버지도 망연자실하여 딸의 관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김양의 할머니는 우리 애기 어떡해, 우리 애기 어쩌면 좋아, 우리 애기라고 외치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지로 떠나는 운구차에 실리던 김양의 영정 사진은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어서 침통한 분위기를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양은 이날 화장을 한 후 대전 추모공원에 봉안되면서 8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른 아침 따뜻한 엄마 품이 아닌 1m 남짓 차가운 나무관에 누워 있어야 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나무관 위에 놓여 환하게 웃는 하늘이 영정 사진 속 모습을 본 조문객들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연신 닦아냈습니다. 어머니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핏기 없는 얼굴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비틀거리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걷기 힘들 정도로 이동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오전 8시 30분께 하늘이가 누워있는 나무관이 유가족에 의해 10여 미터 앞에 있는 검은색 운구차로 이동하자 숨소리조차 나지 않는 정막이 순간 장례식장을 뒤덮었습니다. 이때도 유가족의 손에 들린 김하늘 영정 사진 속에는 지난 7년 너무나 짧았던 삶을 아쉬워하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인 초등학교 교사는 대체 어떤 인물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해당 교사는 교육감 표창 등 9회 수상 경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인 교사 A씨는 48세로 26년 교직 생활을 하며 교육감 표창 등을 9차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1999년 임용돼 올해까지 대전의 총 6개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모두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로 옮겼습니다. A씨는 임용 1년 만인 2000년 교육장 표창을 받았고 2020년까지 9차례 수상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7회, 기타 상장 1회에 달합니다. 이 외에 징계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교직 생활 중 교육청에 보고된 A씨에 대한 민원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2021년부터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까지 주로 1, 2, 3학년 담임을 맡아왔고 영재교육, 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교통안전 지도 등의 업무도 담당해왔습니다. 작년 12월 질병휴직을 냈고 조기 복직한 후에는 별로 업무를 맡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작년 7월부터 조퇴와 병가, 질병휴직 등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는 작년 7월 9일, 8월 23일, 9월 2일, 9월 13일에 조퇴를 하더니 10월 7일과 10일, 11일,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12월 9일부터 질병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당초 6개월간 질병휴직을 냈으나 21일 만에 조기 복직했습니다. A씨가 복직 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의사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교육청은 전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났던 지난 10일 이 학교 돌봄 교실에 참가한 학생은 총 121명이었고 피해 학생이 다닌 돌봄 교실 반 학생 수는 19명이었다고 하는데요. 학부형들의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해당 교사는 이달 월급을 포함하여 각종 수당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월급을 기존대로 수령하게 된 것인데요. 14일 교육부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즉각 직위 해제됐지만 보수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A씨의 경우 2월 1일부터 9일까지 정상 근무를 해서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직위 해제 신분이기 때문에 절반만 지급하게 되는데요. 가족 수당 등 각종 수당들도 50%는 받게 됩니다. A씨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입니다. 한편 교사 A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는 우울증과 무관하다며 반사회적 성격장애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우울증은 이런 종류의 폭력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년에 2만 명 이상의 많은 교사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라면서 우울증이 있는 교사라고 해서 모두 교직 부적응자라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이어 경찰이 발표한 것 중에 제가 제일 눈여겨봐야 할 것은 복직 3일 후에 짜증이 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며 결국은 짜증이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사실은 우울증보다는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다. 이분이 복직한 이후에 여러가지 폭력 행위가 보고가 됐다. 5일 전에 컴퓨터가 잘 안 된다고 컴퓨터를 기물 파손했다.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이 이른바 묻지마 XX로 불리는 이상 동기 살인과 비슷한 패턴을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상 동기 살인 가해자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피해 망상을 동반한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극도의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본인의 분풀이 또는 방어 목적으로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상대로 일종의 복수극을 벌이는 것이라며 이 가해자의 특성 예컨대 여성이고 어른이고 근무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공간 내에서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를 선택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울증은 국민 30-40%가 한 번은 앓고 지나갈 정도로 흔한 질병인데 A씨가 그런 질환으로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범죄와 정신건강의 문제는 충분히 조사하되 가해자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